네, 안녕하세요. 부틴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2022년 경제 전망 자료가 나와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역시나 부동산 위주로 살펴볼 거고요. 오늘 뉴스 중에 가장 센세이셔널 했던 것 같은데요. 상생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오늘 처음 들어서 일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생 임대인이 지금 현재 전세 계약을 2년 유지 시 실거주 요건의 1년을 충족한 셈으로 쳐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전세 계약 하셨던 분들 중에 5% 이내에서 인상을 한 분들이 있다면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선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실거주 1년을 채운 걸로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계약 체결 기준으로 21년 12월 20일이면 오늘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전세 계약을 한 분, 1세대 1주택만 보유한 분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그렇게 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박스 안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살펴볼게요. 상생 임대인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직전 계약이에요. 임차인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에서 인상한 분, 똑같이 받은 분 또는 내려서 받은 분 다 포함되고요.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 존재 및 기존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 한정. 한번 또 해석해보죠. 직전에 계약을 했던 분, 이미 전월세 계약을 맺던 분, 기존 임대차 계약 존재. 이거는 지금 전세, 월세를 주고 있는 분, 기존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및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새로 집을 사면서 이제 전세 놓는 분들, 흔히 이제 갭으로 사신 분들 여기에 해당 안 되고요. 또 주택 매수 역시나 갭이네요.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여기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지금까지 집을 갖고 있었어야 되고요.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집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전세, 월세를 준 분들, 이분들이 오늘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한다면 실거주 요건 2년 중에 1년을 충족시킨 걸로 쳐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한번 더 살펴볼게요. 신규 계약, 신규 임차인, 기존 임차인, 갱신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 그러니까 임차인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계약 만료 이전 임차인 귀책으로 계약 취소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 그런데 이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 필요. 1년 6개월이란 포인트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내용들은 더 자세히 다뤄져야겠지만 임차인과 분쟁이 생겼다든가 그런 분들은 여기서 아마 배제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나오면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기존 임차인과 갱신 계약을 한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갱신 요구권 사용 전 양자 간 합의에 의해 자율갱신한 계약 되고요. 계약갱신 요구권 해서 갱신된 계약 되고요. 묵시적 갱신이나 재갱신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전세 월세를 주고 있는 분, 이분들이 5% 이하로 올린다면 실거주 1년을 산거로 해주겠다. 생각하면 간단한 것 같지만 또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질 수 있겠네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받을 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내년에 전세를 다시 한번 주시는 분들 지금 실거주 1년 이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집 사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안 들어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마 갭 투자나 이렇게 해서 아예 안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1세대 1주택이라면 보통은 들어가서 살 생각을 하고 샀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지는 지금으로선 잘 모르겠네요. 2022년 경제 전망 중에서 부동산 정책, 부동산 관련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는 100 몇십 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겠다. 제가 오늘 볼 거는 이중 가격 완화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이란 내용입니다. 자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내년에 전세 시장 수급을 개선할 예정이고요. 전세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 그리고 전세 수요는 분산시키겠다.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런데 여기는 임대인 지원 내용도 있습니다. 전세를 주신 분들 또는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 다 보시면 도움이 될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전세 시장 수급 개선, 단기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을 39,000호에서 최소 5,000호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 그래서 신속한 공실 해소를 위해 소득 자산 기준을 일단 배제한다. 단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선발하겠다. 지금 공실 임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공공전세주택, 신축, 매입 약정, 비주택, 리모델링 21년 대비 빠른 속도로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모듈러 주택이라고 우리는 뭐 흔히 이동식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현장에서 다 짓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일부 부품들 생산해서 거의 뭐 반제품이죠. 밀키트 같은 느낌으로 일부 공장에서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하고 이런 부분은 같이 하겠다. 여기 나오네요. 13층 용인의 행복주택이 고층형 모듈러 주택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집이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큰 호응을 얻을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년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14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 같은 내용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겠다. 이런 계획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 수요 분산, 저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들고 온 것은 3기 신도시 그리고 이사 대책 물량의 일부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공공자가주택이란 거는 뭐 토지는 빌리고 건물만 내 거 뭐 이런 식으로 반값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약간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하고 하겠다인데, 이 집이라는 게 내가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자산적인 가치로 보는 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인기를 잘 얻을 수 있을지, 잘 원활히 추진될지 역시 저도 뻔한 말이지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계획 변경, 사업계획 수립 좀 빨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2년 하반기에 한다고 하니까요. 좀 더 빨리 봐야 될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 계속 이슈가 있을 거고, 주로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요구들도 이제 끊임없이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일단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어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갈 수요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서 조정하고 분산하겠다. 기존에 추진하는 곳이 있다면 뭐 선착순이 되겠죠. 일단 총량제 같은 느낌으로 선착순이 될 것 같아서 의지를 갖고 있는 곳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제일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진짜 도움되는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틴이었습니다. 또 뵐게요.